전략 어떻게 할 거냐. 에?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남아서 부산 시민 여러분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남은 여생 부산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PK는 다 민주당이 석권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정무 판단이 미흡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테러하고 그 다음 날인가부터 무슨 뭐 헬기 문제로 시끄러울 때 네. 제가 방금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부산에 남는다. 아, 이동영 작가가? 내가 얘기했어요. 이동영 작가가 한 얘기예요? 전략가면 내가 남게 한다. 네. 그래야 부산 판때기가 좋아진다. 네. 그런데 만일 그랬으면 조중동이 선거 때문에 아프지도 않은데 부산 남았다고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부산에 있어도 욕먹고 서울로 가도 욕먹는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으로 선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TK는 어떻게 해야 돼요? TK. 어렵죠, TK는. TK를 그래서 TK에서 지금 정말 어렵게 뛰고 있는 분들은 이른바 좀 그 민주당에 인기 있는 다선 의원들 한 5명만 줬자가지고 TK에 쫙 편대를 이뤄서 내려오면 선거 좀 해볼 만한데 그걸 안 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이재정 의원이라든가 대구 경북 출신들 있잖아요. 대구 경북 출신인데 거기 가서 그 총선에 후보로 그 지역구에 나간다고요? 네, 다 집니다. 할 것도 없다. 네, 다 줘요. 그러면 TK는 어떻게 해요? 민주당으로서 TK는 이번에도 버리는 전략입니까? 뭐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아니 TK 지역 사람들 입장,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노력 안 했나요? 뭐 유시민도 나가보고 다 했잖아요. 김부겸도 나가보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 TK에서 몇 프로 받았는데요. 고향인데도 안 뽑아주잖아요. 뭐 안 되는 거를 그럼 그 사람들 뭐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고 오히려 저는 네. TK에서 정말 머리 깨져서 했던 분들은 좀 비례대표로 조금 해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만은 네. 아까 얘기한 뭐 이재정이든 뭐 누구든 간에 네.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나오면은 네.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거든요. 네. 뭐 30% 이상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뭐 35% 이상. 근데 왜 투표하면 그게 안 나오느냐? 뻔히 지는데 내가 투표하러 왜 가?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TK 지역에. TK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유시민이나 김부겸이나 이강철 이런 사람들 나오면 4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데 아직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네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부고 그게 될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소외되면 안 된다. 전국이 고르게 정치의식이 성장해야 되는데 TK 지역만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다. 이제 그런 주장도 해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TK에서 좀 뭔가 성적이 좀 빛나는 성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까 얘기했죠. 지역구는 힘들다고요. 힘들다. 그냥 비례로 해야 된다. 비례를 해야 돼. 비례는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예요. 비례는? 네, 비례는 아마 호남에서 찍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호남에서 오히려 찍어준다. 아니 오히려가 아니고 네. 호남에서도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도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TK도 나와요 표가. 예. 지역구는 안 나옵니다. 예. 지역구는 이준석이 나가도 안 돼요. 최근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 나온 조사 보니까 20.4%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도대체 계속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좀 그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호남에서 더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 아니 지금 뭐 호남에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네.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민주당이 엄청난 지지율을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좁혀져 갔는데 예. 일단 연말하고 연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세대 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60대 이상 TK, PK 세력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연령대로 60대 이상이고 민주당 세력은 30, 40, 50이 주축이기 때문에 네. 연말 연초에는 여론조사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자세히 여론조사 보면 보수가 훨씬 많이 응답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에는 민주당 층이 더 응답 안 해요. 이게 ARS보다는 전화 면접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네. 왜? 전화 면접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십니까? 묻잖아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침묵에 나선 이런 같은 거지. TV에 매번 압수수색 하겠다 그러고 뭐 하는데 이게 잘못 응답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대답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질문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번 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2번 한동훈 비대위 전국에 이런 식으로 앞에 한 3개, 4개를 국민의힘 하면 관련 질문을 던지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것도 딱 중간에 다 중간에 끌어버려요. 꺼버려. 예. 근데 여론조사는 끝까지 응답해야 체킹이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안 하기 때문인 거지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사이다 이재명 네. 언제 돌아오냐. 이재명이 너무 좀 조용하다. 로우키다. 언제까지 로우키냐. 그런데 제가 조금 민주당 물어보면 당직자들이 로우키를 원한다라는 그래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로우키를 원해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결기 있게 싸우는 주체는 그 리더는 이재명 대표인데 사이다 이재명이 복원되지 않으면 지지율도 오르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 여의도 정치를 이재명 당원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지자체장 할 때는 네. 일사불란하잖아요. 네, 탁, 그렇죠. 탁. 손가락 정치라고 불렀다더만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안 된다 그러고 저기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언론에서 난리 나고 뭐 전직 장관들이 총리들이 막 아니 뭐 이게 결정을 거기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 이게 내가 단독으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안 시끄럽게 봉합해서 선거를 치는 게 중요하느냐 해서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그냥 봉합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고 봐요. 언제까지 봉합해요? 모르죠. 그거야 이재명 마음이지 뭐. 아니, 선거에서 이기려면 봉합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되죠. 각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정말 이기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 저는 뭐 언론에서 자객공천이라고 합니다만 네. 그 자객공천이라는 게 활발하면 활발해질수록 예. 민주당 경선은 흥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뭐 반명, 원외 친명 붙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붐이 일어나거든. 네. 야 누가 현역인데 야 신인이 이길 수 있을까? 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붐이 돼가지고 이 경선이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사실- 그래서 네. 더 각세워라. 더 반명이 있는 현역 지역구에 친명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더 싸워라. 저는 그런 각이 중요하다고 보고 네. 지금 그런 게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용진 정봉무죠. 아까 제가 박용진 엄청 비판했습니다만 네. 박용진이 한마디 하면서 이게 엄청 가심적이 됐잖아요. 이제 경선 때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지역구가 많아져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경선이 꽃입니다, 선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네. 이런 것만 관리 잘해도 돼요. 지난번에처럼 뭐 누구 개파니까 그냥 단수,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단수 이게 아니라 네. 경선 해란 말이야. 네.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잘 관리해도 된다. 그래서 경선 관리만 잘해도 된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 만일 뭐 사이다를 보여주려면 네. 현역들한테 요거 넣어먹을 각오하고 네. 경선 때 결선 투표 이런 거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경선 때 결선 투표. 그럼 현역들이 난리 나겠지? 예. 그래도 밀어붙여야 된다. 예, 현역 때 경선 때 결선 투표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아니면 1인 2표제. 결선이 싫어? 그럼 1인 2표제 해. 1인 2표제요?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결선 투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결선 투표 문제점 돈이 들어요. 아, 두 번 하니까. 예. 돈이 드는데 예. 1인 그러니까 아니 2명 나와서 하는 건 문제 없죠. 한 번에서 땡 치면 돼. 그렇죠. 3명 이상. 3명, 4명 나왔어. 네.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 무조건 현역 이기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선을 하든가 아니면 1인 2표를 하든가. 네. 그래야 공평해지는 거지. 당장 그런 지역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셋씩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은 네. 정부적 판단해서 컷오프 시켜서 1대1로 만들어주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선 투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만일 후보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현역들은 돈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신인들한테는 당에서 좀 지원해 주든가. 네. 지금 민주당 돈 많아요.
돈 많아요? 국민의힘보다 더 많아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아, 옛날 민주당 아니야. 부자 정당이에요? 그러면 돈 많아요. 당사만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선거 끝나면 건물을 사요. 요새는 정당들이. 그래서 좀 써라 그걸로. 네, 써라. 하여튼 실제로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 대상은 심사료 200만 원 뭐 면제도 해주고, 아니 뭐 민주당도 생각하고 경선 비용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생각하고 2030. 있는데 네. 저는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해주라는 얘기. 그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